컨트랙트가 C++26 스펙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제안문서의 제목을 보게 되면 컨트랙트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즉 최소 기능 제품이라는 타이틀로 스터디그룹 21에서 제안문서를 제출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C++26 스펙에 추가가 됩니다. 컨트랙트가 C++ 표준에 추가되는 과정은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20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컨트랙트 제안문서가 등장을 했지만 대부분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C++20 스펙에 이르러서 어트리뷰트 기반의 컨트랙트가 제안되어지고 최종 합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의 제안문서가 올라와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재투표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후에 스터디그룹 21에서 제안문서를 제출해서 합의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이 다시 제출되어지고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 승인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안문서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에 제안된 문서들을 모아서 공통된 부분을 끌어내고 추가적으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문서를 만든 다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 합의에는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컨트랙트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컨트랙트는 프로그램의 상태 속성을 기술하는 도구로 얼서션을 지원합니다. 컨트랙트 얼서션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Precondition Specifier, Post-Condition Specifier, Assertion Statement입니다. 이놈 클래스로 Assertion Kind가 있는데 내부에 Pre, Post, Assertion에 대한 이누머레이터가 등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지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을 표현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Contract Violation이 그러한 객체입니다. Contract Violation에 보면 kind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이 멤버 함수는 어떠한 assertion 구문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제안문서에는 다양한 원칙들이 등장합니다. 11번째 원칙에는 호출자와 구현자 모두를 위한 약속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프리컨디션은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약속이고 포스트 컨디션은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약속이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스카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값을 지불하면 그 값의 일부를 다시 반환해 주는 것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프리컨디션으로 프라이스와 레이트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호출하는 사람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를 넘기면 함수를 구현하는 사람은 포스트 컨디션을 지켜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리턴되는 값은 프라이스보다 적은 값을 디스카운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컨디션은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포스트 컨디션은 구현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7, 8, 9에는 assertion에 대한 완전성 및 독립성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assertion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검사여야 되고 다른 assertion에 영향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4번째, 15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의도가 읽히냐면 P라는 변수가 널이 아니면 P에 대한 who라는 함수를 호출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데 14와 15 사이에는 의존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15가 14에 의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죠. 설계상으로 보면. 근데 원칙 7, 8, 9에서는 어처전 자체가 스스로 완전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나 15처럼이 아니라 16처럼 코딩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가 널이 아니고 그러면 P에 대한 for를 호출할 수 있다 해서 AND 논리 연산자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 15가 실제 컴파일 오류는 아니지만 잘못된 assertion 구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러는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assertion 구문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14과 15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중복해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1번을 2번 호출하거나 2번을 2번 호출 이럴 수가 있고요. 필요하면 또 중간에 일부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째 라인에서 app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1, 2, 3, 1, 3 이런 식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2는 한 번만 등장하고 1은 2번 등장하고 3은 2번 등장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호출할 수가 있고요. 순서도 1이었다가 3에 중간에 2가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순서도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얼사천 자체는 완전성과 독립성에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원칙이 더 있는데 제일 먼저 호출되는 1번 제일 먼저 호출되는 2번, 제일 먼저 호출되는 3번 있을 때 제일 먼저 호출되는 어시안전 구문의 순서를 배치하게 되면 여기 있는 1, 2, 3 순서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임의로 반복하거나 일부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칙 789에 있는 완전성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하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설션 구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구문은 언제 평가가 이루어지냐면 사용할 때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러한 얼설션이 해석이 되어집니다. 디스카운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add 구문을 보겠습니다. add는 람다 함수인데요. 람다 함수도 어설션 구문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a, b가 모두 0보다 크면 리턴되는 값은 a보다 크고 b보다 큰 값을 리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호출할 때 두 개의 값은 모두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포스트 컨디션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성과 독립성, 호출자와 구현자의 약속을 통해서 코딩을 작성해야 됩니다.